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9월 7일에 나온 연준 페이스북에서 리세션을 언급한 횟수가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의 90%가 죽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예정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전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오후에 7, 8월 미국 경제에 관한 연준의 보고서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에 관해서 베이지북이 특히 비필수 품목에 대한 기타 소매 지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가 저축한 예금을 모두 소진했고 지출을 위해서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소비자의 대출 능력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베이지북은 전국적으로 일자리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설명할 때 많은 관계자들이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임금 인상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측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고 제조 및 소비재 부문에서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악의 소식은 투입 가격 하락 속도가 판매 가격 하락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윤 증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몇몇 지역에선 이미 이윤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가 느리다, 슬로우하다는 언급은 최근 증가했습니다. 왼쪽입니다. 베이지북 Mentions of Inflation. 베이지북이 인플레이션 언급하는 횟수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지북 Instance of Slow, 베이지북에서 경제가 느리다고 언급하는 횟수는 지난 6, 7, 8월 달에 이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 8월 미국 경제를 평가한 베이지북에서 리세션을 언급한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4분기 또는 2024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 근로자들의 근로 동기가 떨어지고 있어 노동 생산성 하락이 우려됩니다. 급여관리사의 연구기관 ADP 연구소가 근로자 동기를 측정하는 실시간 방식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다수의 근로자가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년 내내 근로자의 생산 동기가 떨어졌습니다. ADP 연구원들은 매달 2,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EMC 지수가 2023년 내내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DP 연구소는 우리는 생산량과 직원의 동기 및 헌신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접어드는데 노동 생산성까지 떨어지면 글로벌 경제의 신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블링컨이 키예프를 깜짝 방문해서 젤렌스키에게 또 1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유크레인스카 프라브다가 보도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연전연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대 엘리트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90%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보티엔에서 있는 러시아의 첫 번째 방어선에서 싸우고 있는 특수임무부대 스칼라데데의 대원 23세 보이에츠는 이곳에서 싸우고 효과를 유지하려면 죽음 이후에도 달려야 한다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돌격부대의 일상적인 동반자입니다. 지금 여기 로보티엔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에치의 부대는 지난 7월 로보타인을 향한 반격작전에 합류한 이후 사상자를 25%로 줄였으나 폭풍 부대의 기대 수명은 전선에서 가장 짧습니다. 스칼라데데의 폭풍 부대가 일요일에 또 다른 야간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한 병사가
동료들을 둘러보면서 여기에 있는 병사들 중 90%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군의 첫 번째 방어선을 뚫었다. 하지만 빌어먹을 지옥이다. 정말 큰 비용이 들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와 레오파드는 지뢰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러시아 포병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보이에치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와 레오파드 탱크로 무장한 제47 기계화 여단은 공군의 지원이 없어 무력화되었고 F-16이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맞서 3자 합동 전쟁 게임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전쟁 게임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던 모스크바와 북경과 평양이 마침내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전쟁 게임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는 그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러시아와 중국군에 합류해서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마체고라 크렘린궁 평양특사는 지난 토요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과 아시아의 주니어 파트너들이 진행하는 지속적인 양자 및 3자 훈련에 맞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는 월요일 러시아가 평양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고 김정은이 푸틴과 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침략 가능성에 맞서 북한군에게 조국을 방어할 준비를 지시하면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해군의 날 기념연설에서 미국, 한국, 일본이 실시하는 3국 해군 훈련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앞바다가 핵전쟁의 위험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3국의 깡패 두목으로 지칭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비난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김정은의 발언이 한미일 관계 개선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해군의 날 연설에서 해군과 기타 군대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중북의 합동 군사훈련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방지할지 아니면 군사적 균형을 깨어서 전쟁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